물러설 수 없는 신냉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현재 국가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면서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옛 소련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를 되찾기 위해서 군사행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지금은 10만 명의 러시아군이 국경에 집결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과 영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와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있는 호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난민 문제로 촉발된 벨라루스 폴란드의 분쟁에는 러시아와 유럽이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는 등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양동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 데다가 미국이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현금 복지로 인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 푸틴과 시진핑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는 27일 미군의 군사 전문가인 로버트 맥기니스가 작성한 칼럼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50%를 넘는 이유를 게재했습니다. 칼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약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게다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주차된 수백 대의 중무장 차량으로 축적된 러시아군이 멀지 않은 미래에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군 폭격, 포격 및 기갑부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 깊숙이 침투하면서 중요한 항구인 오데사와 마리우폴로 수륙 양용 공격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올가을 초 벨라루스에서 있었던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다가올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리허설이었다고 지적하고 이 훈련에는 3,500명의 공수부대와 특수작전부대가 포함했는데 이는 대규모 기갑부대의 공격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높은 확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러시아 내에서는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 정부의 직속 기관이라고 평가받는 모스크바 소재 정치외교 싱크탱크인 발다이 클럽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충격 리포트를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의 속내를 서방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인 이 리포트 전문을 요약하면 러시아는 골치 아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다음 세 가지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군의 파괴, 해체와 드네프르강 동쪽의 완전 점령. 두 번째,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우크라이나 국가의 건설. 세 번째,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영구적 육로 연결 및 아조프해의 안정화. 즉, 전쟁은 우리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면 적당하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적당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건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 극히 반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상호 확증 파괴에 성립하는 핵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 같이 죽자는 게 아니면 사실상 실제 핵 사용은 불가능하고 아무리 중국과 협력한다고 해도 미국의 건실한 동맹국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시리아, 이란, 알제리 등을 통해 친서방 외교 성향의 순위파 국가들과 유럽을 견제하고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을 통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한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인 것과 비교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자신감을 얻게 된 이유를 한국의 존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한국의 깊은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한국이 역내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감사하다고 밝히고 러시아가 한국과 모든 방면에서 관계 강화를 중시한다면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리의 유대는 진전해 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에 더없이 중요한 나라라며 양국 관계의 잠재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역내 중요한 파트너, 더 없는 지역 파트너라는 점을 연신 설명하면서 동맹국이나 다름없는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동맹국들을 규합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제외한 자유진영에서 유일하게 자국 육군과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을 적대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미중 간의 분쟁에서는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추구함으로 필연적으로 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미러 간의 분쟁에서는 러시아는 동유럽 패권을 추구하고 그것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에 눈을 돌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기에 수교 이후 줄곧 교류를 이어오던 한국과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국은 천궁 대공미사일, 불곰 사업 등을 통하여 무기를 직도입하기도 하고 기술 이전 등의 군사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현무, 천궁 대공미사일 등 한국에서 개발한 상당수의 미사일에 러시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미사일 기술은 군사기술 중에서도 핵심적인 집약체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매우 꺼리는 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국과 더욱 긴밀한 밀월 관계를 이루어 세계를 위협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은 최근 한국에 확실한 시그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3일 한미전략 포럼에 참석했던 최종권 차관에게 전염병과 기후 위기가 커져가고 권위주의가 확대되어 세계적인 도전이 가속되는 지금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수라고 설명했고 미국 혼자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지속적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시 지난 23일 미국 하원 대표단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노프 상원의원은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고 이번 만남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내달 2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에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해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됐는데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